원우회 대표님들과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는 오시기로 하셨었는데요. 요새 갑작스러운 그 학내 일정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달라고 기하셨으니까 널리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그 시간 강산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를 보게 된 저는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유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입생 환영회는요, 1부에서 우리 원장님과 전체 교수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원장님의 그 환영사, 그리고 이어서 우리 특수치료대학원 주임 교수님들 또 소개를 드리고요. 또 재학생을 대표해서는 우리 원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대학원의 주요 학사 안내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이제 1부, 그 다음에 2부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1부 행사는 이제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인사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하고요. 2부는 이제 전공별로 이제 여기 3층 그 강의실에서 각 전공별로 전공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말씀 듣고 물론 이제 궁금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또 해소하시고요. 또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전공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질의사항이 있는 건 또 전공 모임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1부 모임이 한 1시간 정도? 우리 1시간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부 이제 행사는 이제 각 전공별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순서에 따라서요. 저희 네, 원래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 원장님 사진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학 박사시고요. 우리 가천대학교 또 현재 설비소방공학과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장도 하고 계십니다. 연구를 무척 많이 하셔서 2022년도에 가천대학교 연구비 우수교수로도 이렇게 추천이 되셨고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저런 논문상도 받으실 정도로 연구에 상당히 이렇게 교회가 깊으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네.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시면 아마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을 대신해서요, 저희 특수치료대학원 부원장이시고요, 또 언어치료학 전공 주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아까 소개하셨던 대로 통합발달 심리센터 또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현주 부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원장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던 환영사를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치료대학원장 민세홍입니다. 본교 특수치료대학원은 2012년 설립되어 현재 250여 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특수치료 분야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저희 대학원 산하에는 심리, 미술, 언어, 음악, 운동, 작업 등 다양한 특수치료 분야의 전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습을 위해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내 통합발달심리센터와 인천길병원의 특수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학기 100여 개의 전공 강좌를 교차 수강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 해당 전공뿐 아닌 타 전공의 지식과 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만의 특장점으로 향후 5학기 동안 본인의 전공뿐 아닌 다양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수강하여 치료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 침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 일련의 사건들은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균형 잡힌 심신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의 건강과 발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의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훌륭한 치료사로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의 깃들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년 혹은 몇 달간 고민했고 용기를 내 대학원 진학에 도전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4일 특수치료대학원장 공학박사 민세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우리 대학원, 우리 전공주임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이시고 언어치료학 전공 박재주 교수님은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네. 네, 다음은 저희 특수치료학과 학과장이시고요. 음악치료학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송인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리인지치료학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우리 이해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미술치료학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임나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황정국 초빙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운동치료학 전공 그리고 필라테스 치료학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우리 김정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임상영양학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조현수 교수님, 예, 바쁜 시간에 참석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뭐 작업치료학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작업치료학 전공의 주임 교수님, 조현성 교수님 계시고요. 지금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저희 우리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재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원우 회장님께서 우리 신입생을 위한 환영의 말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수치료대학원 원우 회장, 언어치료학과 20기 안용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했던 입시가 끝났고 뜨거웠던 여름도 끝나갑니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께선 특수치료대학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이기 마련인데요. 아마도 그 설레임은 도전의 시작, 또 새로운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특수치료대학원에서 여러분들만의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요즘 챗GPT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문득 특수치료대학원생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키워드만 짧게 말해주자면 존중과 이해, 끊임없는 학습의 자세, 사명감, 소통과 협력,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 인내와 인내심, 창의성과 유연성 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제시된 이유들을 읽어보니 정말 와닿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여기 대학원에서 사학차를 맞이한 저의 눈에 들어왔던 키워드는 바로 끊임없는 학습의 자세인데요. 특수치료 특성상 의학과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이 교차하는 분야에서 항상 최신의 연구와 지식을 습득하며 자기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의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챗GPT가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곳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에서 다양한 과목의 강의를 듣고 또 교수님들께서 주신 최신의 연구와
또 지식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와닿는, 더욱더 알게 된 사실이라서 눈에 들어왔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만나볼 차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언급된 키워드들 외에도 이곳 특수치료대학원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꿈과 목표를 함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기에 어려움도 도전도 많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발휘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투수치료대학원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함께할 이 특별한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실에서 제가 아까 인사를 드렸고요. 저희 또 행정실에서 우리 그 원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는 우리 행정 교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오늘 예비군을 있어가지고 국가예비군을 받고 지금 가셨습니다. 우리 네. 네, 우리 이정현 조교 선생님, 네. 그리고 최현석 조교 선생님입니다. 행정실에 또 한 분의 그 조교 선생님 계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실 직원 선생님 또 한 분도 계시는데 아직 사실 오늘 오지 못하셨고요. 해서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행정실로 연락 주시면 저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같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인사의 말씀, 그다음에 소개의 말씀을 이런 쪽으로 좀 마치게 하고요. 우리 이제 그 계획됐던 대로 이제 가천대학교 입학을 이제 하실 거니까요. 9월 1일자로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입학의 목적은 졸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질 좋은 수업과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졸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만들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을 거고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저희가 신입생 분들이나 아니면 재학생 분들한테 꾸준히 듣는 어떤 그 말씀들을 저희가 좀 많이 좀 모은 거예요. 많이 이제 물어보신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입학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홈페이지에 어쨌든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천대학교 졸업생 계시죠, 그죠? 가천대학교 졸업생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가천대학을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천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인 거죠. 네, 홈페이지 첫 페이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맨 우측 상단에 사실 요 위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죠? 뭐 사진도 많이 좀 바뀌고 하는데 어쨌든 큰 화면을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맨 위에 이게 다 보입니다. 항상 이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우측 상단에 항상 위에 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로그인을 여러분들은 근데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할 수 없겠죠. 그럼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회원가입을 뭐 하면 뭐 IPN 인증인가요? 하여간 그런 인증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들어가 보셔서 예, 사실 여러분 1차 때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학사 행정 시스템에서 하실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학이라든가 복학이라든가 이건 아직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현실은 아닐 것 같고 수강 신청이 이제 내일 모레 닥쳤네요, 그죠? 아마 수강 신청과 같은 그런 어떤 내부적인 학사 행정은 전부 다 이게 학사 행정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매학기 해야 되는 게 이제 수강 신청, 그 다음에 푹 떠다갈 수 있는 휴학 복학, 그 다음에 여러분이 4차나 5차쯤 돼가지고 이제 뭐 종합시험 볼 때, 뭐 논문대체 인증시험 볼 때, 뭐 아니면 총론문 심사를 뭐 신청할 때 등등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요 학사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사 행정 시스템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아까 같이 로그인하면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사 행정 시스템 한번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졸업생들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신분이 두 개일 거잖아요, 그죠? 네, 졸업생 동문으로 하나가 뜰 것이고 하나가 이제 재학생인가요? 대학원생인가 이렇게 두 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신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이게 처음에는 아마 재학생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걸 대학원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첫 화면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게 학생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학부학사 여러분 뭐 관련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습니다. 대학원 학사가 이렇게 있고 이 메뉴 옆에 이제 이게 큰 그 메뉴입니다. 이 학적 관리 밑에 이제 여러 또 소 메뉴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사용은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휴복학이 아마 이제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수강 신청 같은 게 이제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논문이라든가 논문을 쓰시게 된다면 논문 과정을 선택하신다면 논문지도 신청을 한다거나 뭐 종합시험을 신청하신다거나 이제 각종 시험을 신청하는 그런 이제 메뉴가 될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학적 관리라고 하는 곳에 첫 화면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첫 화면 아마 이렇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학생 정보들이 여기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있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적 관리라고 하는 큰 메뉴 밑에 학적 관리라는 게 있고 학생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학생 정보 수정 아까 봤던 그 화면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특수치료대학원 뭐 2023, 49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성명이 이렇게 쭉 나올 건데 여러분들 거주지 주소나 그 다음에 휴대폰, 이메일 바뀐 게 있으면 여기다가 바뀐 내용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문자를 보낼 때 여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렇게 바뀔 때 다른 건 사실 손댈 수도 없어요. 다른 건 손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주소라든가 본인의 이메일이라든가 휴대폰 번호 그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퀴 번호로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것이 전부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휴복학을 많이 한다. 휴학할 때 뭐 휴학 신청을 누르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누르고 뭐 1년에 어떤 걸 하게 되면 휴학이 신청이 되는 거고 복학은 마찬가지로 휴학이 다 끝나게 되면 복학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관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전부 이제 학생 화면이거든요. 그죠? 졸업관리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겠지만 학생 화면이 보이실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문 지도도 신청하실 때 요거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외국어 시험은 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종합시험 볼 때 또 여기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본인이 신청할 과목들 뭐 신청하시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신청한 것들이 쭉 뜨고요. 그렇다고 하는 거. 뭐 당장에 여러분들 뭐 종합시험 신청할 건 아니니까 다만 학생행정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학생행정에 항상 좀 접근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8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제 수강 신청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학원 학사에 그 바로 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수업 관리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이런 또 중간 메뉴가 나오고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요 학생, 교과서 학생, 요 중간 메뉴에 또 한 번 누르면 또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여기를 누르면 지금은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닌데요. 수강 신청은 아닌데 이제 8월 28일부터는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 많이 학부에서도 해보셨을 건데요. 간단히 다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우실 거 없으실 거예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그 시간표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시간표는 되게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사실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좀 평면적으로 좀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사실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사실 연구 방법론은 아마 여기 작업치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송인영 교수님이 교강사인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상화 교수님이 어떤 연구 방법론은 사실 그 작업치료학 전공이거든요. 물론 유심히 보면 이제 거기에 날짜가 좀 적혀 있어서 강의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화 교수님의 연구 방법론은 이렇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치료하고 학생이 듣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아실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런 시각적인 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딱 보면 한눈에 내가 듣는 과목은 평일날 연구 방법론이고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 방법 자체는 뭐 근데 이수분을 공통인지 아니면 전공 과목인지 전공 필수인지 전공 선택인지만 하시면 이제 이게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 공통 과목의 목록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본인이 수강 신청한 내용이 이렇게 쭉쭉 뜹니다. 근데 내가 잘못 신청했네? 삭제하고 싶네? 그럼 여기 있는 걸 하시고 여기에 삭제 버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삭제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두 번 누르면 여기 아마 날아갈 거예요. 아마 이게 일반적으로 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물론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학사적인 어떤 공지사항들을 좀 전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행정실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공지사항은 개별 공지는 예외인 사항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꼭 이렇게 홈페이지 특수치료대학 공지사항에 이렇게 보셔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떴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치료대학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이게 가천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죠, 그죠? 그럼 맨 위에 이제 대학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클릭하면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이거 이제 학부 대학이죠, 단과대학이고, 이거 메디컬 단과대학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학원인데 이 대학원도 이제 우리 성남을 글로벌 캠퍼스라고 부르고 이천을 메디컬 캠퍼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에 있는 여러 대학원 중에 특수치료대학원 또 클릭을 하면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뭐 여기에 보면 대학원 소개도 있고 교육과정 학사 안내, 입학 안내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지원하셨겠습니다만 모집 요강도 떠 있고요. 공지사항을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도 이런 거죠. 최근에. 그래서 오늘 이제 학위 수여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고정 막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독으로 해서 수업 및 성적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공지가 떠 있으니까 제가 어제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그 다음에 성적장학금의 기준이 6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셔야 되니까 잘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일 및 학사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사 일정이 이제 9월부터 8월 21일부터 내년 2월 29일인가요? 2월 29일까지 학사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거 첨부 파일로 다 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물론 변동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입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변동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학사 일정도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강 신청 관련한 공지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의 내용은 뭐 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강 신청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서 기간, 정정기간, 그 다음에 개강은 이때야, 수강 신청하는 뭐 경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보시면 아마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홈페이지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2학기 이제 주요 학사 일정이에요. 어쨌든 첫 학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한 학기를 좀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개강은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금요일입니다. 원래 이게 월요일 날 개강하면 딱 좋은데
9월 1일이 금요일이어서 근데 9월 1일이 금요일이면 9월 1일 날 해요. 만약에 8월 9월 1일이 만약에 한 화요일 정도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맞춰서 아마 8월 28일 정도에 개강을 할 건데 9월 1일 기준이면 이렇게 항상 9월 1일 날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첫 주차는 뭐냐면 좀 되게 기계적이죠.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예요. 9월 7일까지죠. 9월 7일 목요일까지가 한 주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주차 이제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아마 6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 이게 뭐죠, 이게 1학기 때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아마 12월 한 14일, 15일 정도, 목요일 날로 이게 맞춰질 거예요. 네. 15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요때쯤 맞춰지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성적 공심이 정정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하긴 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지사항에 학사 일정에 보면 정확히 다 6개월치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사 일정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 1, 2까지 다 있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9월 1일쯤 되면 9월 1일 개강이고 이제 수강 신청이 이렇게 정정 기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장 해당은 안 되지만 3학차 이상들은 이제 논문지도 신청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혹은 논문 과정인데 포기할 분들 하세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한 7일쯤에 이제 종합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입시는 이제 11월 2일날 입시 설명회를 하는 요 날부터 아마 원서를 접수하고 이때 이제 12월 초에 저희가 입시를 치르는 이런 과정이니까 학사 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 요일과 시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은 작년까지는 11, 12교시라고 표시하고 또 이거 13, 14교시라고 표시했는데 수강 신청하실 때 너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 전체적으로 하여간 학생행정에 뜨는 게 이렇게 떠요.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에 시간을 10교시, 11교시라고 저희가 흔히 이렇게 그냥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10교시, 11교시는 주로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그리고 10분은 휴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교시, 13교시에서 10시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과목을 들으시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시고 물론 이제 이런 패턴 이외에 좀 고학년으로 가면 3학점짜리들도 있고 또 주간에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표 보시면 잘 확인이 되실 건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업들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운동치료하고 필라테스 치료, 그리고 작업치료학 전공은 토요일 전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실은 바로 이 건물, 글로벌 센터로 부르거든요. 이 건물 2층, 3층 주로 아마 3층 건물에서 아마 이제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학점수는 다 과목별 2학점입니다. 예외적으로 3학점짜리 과목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2학점짜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강의 기간은 학기당 15주간이다. 그래서 9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한 14, 15일 정도에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15주가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15주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보강 기간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2학기 때에는 추석도 끼고 당장에 이제 9월달에 추석이잖아요. 그다음에 국경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보강 기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적을 입력하고 해서 이제 성적 정정 기간 공식이 그게 12월 한 말일쯤이 될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이제 방학이 되는 거죠. 성적이 부여되고 방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셨으니까 학위 취득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수학점. 자, 논문 과정과 논문 대체 과정으로 나뉩니다. 요거는 일단 좀 말씀드리겠으나 논문 과정은 이제 전공 과목이
8학점 이상. 예, 이게 5화가 아닙니다. 이거나가 아니에요. 8학점 이상이고 전공 과목도 16학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학점짜리 과목이니까 4과목 이상 들으셔야 되고 8과목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논문 대체 과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논문을 여기 이제 논문을 쓰는 것과 논문을 쓰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한 과목씩을 공통 과목 한 과목 더 듣고요. 이것도 이제 2과목 더 듣잖아요. 그래서 논문 대체 과정은 10학점 이상, 전 과목은 20학점 이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임상영양학과는 동일합니다. 예, 논문 과정이든 논문 대체 과정이든 좀 특이하게 이제 임상실습 8학점 아마 다 알고 오셨을 거예요. 이거 마지막 학기에 이거 하니까 유의해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논문 과정과 논문 대체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건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고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논문 과정과 논문 대체 과정 기본적으로 이제 학점 취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점 취득 다 충족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취득한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3.0 이하인 분들은 없겠죠. 아마 여지껏 이걸로 해서 졸업 안 된 분이 한 분이 있든가 없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하니까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과정이든 논문 대체 과정이든 심리, 인지치료, 미술, 음악, 임상영양 아까 요 4개 전공은 임상 실습 시간을 충족을 해야 학위 취득이 됩니다. 예, 이거 아주 좀 유의해 주시고요. 물론 나머지 전공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요 4개 전공은 꼭 이렇게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때 4차 때 종합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대학은 종합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과정은 5차 때 마지막이죠. 청구하기 논문 심사를 통과하시면 되는 거고 논문 대체 과정은 논문 대체 인증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임상영양은 이제 4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바쁘죠. 임상영양은 4차 때 종합시험하고 논문 대체 그다음에 청구 논문 이걸 다 합니다. 어쨌든 좀 바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학위 취득은 입학 후에 6년 이내에 다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어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어떤 그런 사유가 부득이한 진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붙여서 하면 되긴 합니다만 원칙은 입학 후 6년 이내여야 됩니다. 물론 여기 휴학 기간은 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학했다 그 기간 빼고 그러나 어쨌든 입학 후 6년 이내 그러면 지금 23년인가요? 네, 그럼 29년 까지 여러분들 다 졸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논문 과정하고 논문 대체 과정은 언제 갈리느냐? 예, 2차 말에 갈려요. 2차 말. 그러니까 이번 학차는 아니겠죠? 예,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연도, 2024년도 1학기 한 5월달이나 그때쯤에 가서 이제 임상영양은 1차 말에 1차 말이니까 이번 학기 이제 한 12월달이나 그때쯤 가면 저희가 공지사항에 자 신청서 제출하세요. 5월 말이나 11월 말. 이번에 이제 11월 말이겠죠? 11월 말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과정이면 논문 과정, 논문 대체 과정이면 논문 대체 과정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문 대체 과정 선택자는 논문 과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논문 과정에서 논문 대체 과정으로 바꾸는 분들은 많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거꾸로 대체 과정에서 한 학기 지나고 그 다음 학기 가가지고 논문 과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여러 가지가 걸리거든요. 논문지도 학기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논문지 어쨌든 논문은 쓴다라고 하는 건 많이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희 학칙상으로 좀 그래요. 수업 연합 내 3회 이상 논문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게 역진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논문 과정으로 했는데 논문 못 쓰고 앞불사 졸업을 못 하시고 수료자가 됐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이거 논문을 못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논문 대체 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저희가 약간 페널티성으로 최소 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이 등록금이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2학점, 3학점까지는 2분의 1이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논문 과정은 24학점이면 졸업하고
너무 대체과정이 30학점인데 그렇게 딱 맞춘 분들은 그때 6학점을 신청해야 30학점 맞출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전액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문 과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논문 과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정말 교수님과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청구 논문 통과 때까지 아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문 과정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논문 지도를 받아야죠. 3, 4, 5차 때 받고, 그 다음에 종합시험 4차 때, 임상영역 4차인데요. 그 다음에 그 청구 논문 심사하기 전에 이제 논문 프로포잘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 마지막 학기에 청구 논문 심사에 합격해서 여러분들 학위 지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체 과정은 다 종합시험은 같이 이렇게 봐요, 그죠? 근데 논문 대체 인증 시험으로 마지막 학기에 하시면 된다. 임상 영역은 좀 아까 바쁘다고 했잖아요. 종합시험 논문 프로포절은 한 학기 전이니까 3차죠, 그죠? 종합시험 청구 논문 심사 다 그냥 4차에 다 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 과정으로 이제 선택이 되시면 이렇게 저희가 때마다 이제 이렇게 공지사항에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뭐 수요자인데 이번 학기 이제 그 열심히 해서 이제 청구 논문 심사 학기가 또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분들도 논문지를 또 받으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논문 과정일 때 이제 공지사항이 또 나오니까 잘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논문 지도를 수행하고 뭐 종합시험 또 4차 때 잘 받으면 된다. 그리고 종합시험 보기 위한 조건이 이제 4개학 이상 등록하고 대부분 다 이게 충족되고 공통과목 한 과목에 전공과목 2과목을 종합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영역 과목은 전공 3과목을 과목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논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포잘, 이게 청구 논문 심사하기 한 학기 전에 이제 공개 발표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잘 하시면 되고 마지막 학기 이거 잘 보셔서 최종 학기 때 잘 하시면 되고, 빠지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 미술, 음악, 임상은 임상 실습 보고서. 네. 우리 또 가천대학이 자랑이고 특성인 겁니다만 실습에 아주 또 이렇게 강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요거 충족하지 못하셔서 그 졸업 못하시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면. 그때는 이제 보고서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공지 나가니까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과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시험 잘 통과하시고 5차 때 마지막 학기에 시험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임상 실습 보고서 마찬가지로 잘 제출해 주시면 졸업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걸 그냥 표로 만들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4차로 진행되는 임상영역 전공은 좀 바쁘죠, 그죠? 4차 학기 때 종합시험도 보고 논문 대체 인증 시험도 보고 청구 논문 심사도 봐야 돼요.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표로 썼으니까 그냥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천대학교의 또 민간 자격증, 가천대학교 총장 자격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민간 자격증이 5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일단 여러분들이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셔야 돼요. 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합시험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청구 논문 대체 인증 시험도 합격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실습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학위 취득도 안 되고 자격증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거 이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검정 과목, 여기 자격증 관련 내규가 아마 여러분들 65쪽이 있거든요. 65쪽이 있는데 65쪽이 아마 별표인데 60한 2, 3쪽 정도부터 이제 내규가 있으니까 내규 한번 잘 보시고 그 뒤에 보면 65쪽에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목들이 있어요. 주로는 이제 우리 졸업하는 어떤 그런 그 교과과정, 교육과정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특히 공통과목에서 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네, 요 과목 잘못 기획하셔가지고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업을 하시다가 그다음 휴학할 어떤 그런 사유가 생기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휴학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냥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학기 때는 1월에, 2학기 때는 이제 7월에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은 사실 없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지난 다음에 혹시라도 휴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년도 1월 2일 날 정도부터 이제 1월 내내 이제 저희가 휴학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휴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총 4학기가 가능해요. 근데 한 번 받을 때 한 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학기 휴학 신청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한 학기를 하거나 2학기를 신청해서 휴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학은 이렇게 일반 휴학이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 좀 특수한 휴학들이 있죠, 그죠? 질병, 몸이 아플 때 저희가 사실 학칙으로도 보게 되면 4주 이상 결강하면 수업 빠지면 F학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 수업 못 듣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질병 휴학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4주 이상의 수업을 못할 것 같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질병 휴학이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휴가, 아이를 가졌거나 출산하셨거나 그렇게 해서 뭐 그럴 경우, 그다음에 이제 주로 남성의 경우에 이제 병역의 의무 때문에 갑자기 이제 군을 간다거나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은 또 2년 동안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휴학들은 또 별도로 2년을 더 부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임신 출산 육아 포함해서 일반 휴학까지 해서 4년이 가능한 거죠. 8학기가 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휴학 사유가 생기게 되면 이런 시기에 휴학 신청을 하면 되고, 어디서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지원부 시스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입학 첫 학기에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첫 학기에는 좀 엄격합니다. 원래 옛날엔 진짜 못하게 돼 있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주 이상의 질병, 군복무, 임신출산휴가 이외에는 휴학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복학, 미등록은 재적 처리가 재적 사항이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미납도서가 있게 되면 휴복학이 안 돼요. 네, 이것도 도서관에 또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여러분의 지금 시점에서 제일 관심사는 수강 신청일 거잖아요, 그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강 신청인데 사실 우리 재학생분들이 약간 불만도 있어요. 아니 왜 수강 신청을 좀 미리미리 하지? 뭐 그냥 8월 말에 와서 이렇게 하냐? 여러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그 신입생 OT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OT 때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시작할 때 해야지. 여러분만 먼저 할 수도 없고 또 재학생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8월 28일 날부터 이제 수강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정정 기간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더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 공지사항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꼭 화면에도 있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게 되면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시각적인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 옆에 또 학습 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거 공통 과목, 전공 과목 이런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번 학기에 특수치료학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그죠? 아마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장애아동의 이해와 동일 과목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저희가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그거 들으실 분들은 내가 장애아동의 이해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들으신 분들은 장애아동의 이해라고 하는 거는 동일 과목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소용이 없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의사항인데요. 저희가 과목도 무척 많이 열려요. 그 특수대학원에서 이번에 보니까 92개인가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열리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열려도 이게 첫째 날 되면 다 꽉꽉 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째 고육책이 뭐냐면 첫째 날 70%, 기본이 30명을 한 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7에 20, 21명만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들, 특정 과목들은 첫째 날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전화 오는 데도 있어요.
네, 벌써 다 찼는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둘째 날이 이제 39, 27이니까 한 27명 정도,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제 경험으로 제가 7년, 지금 7년째 특수치료 대학원에 있는데 정말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없어. 자기가 딴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많으면 분반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32, 33 되면 교수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더 집어넣거든요. 진짜로 들어야 되는데, 혹은 그거 못 들으면 졸업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첫째 날에 그냥 막 선점해 놓는, 학부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좀 그런 인플레도 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교수님한테 말씀하시면 교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저희가 분반도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강 신청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제 8월 28일 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수업 관리 요거에 메뉴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수업 관리 누르시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 요거 누르시고 수강 신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필수 과목 아마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전공별 모임에서 주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과목을 신청해라 이런 말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는 이제 절차만 알려드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필수 과목이면 이게 공통 과목이 쫙 뜹니다. 그럼 이제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뜨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선택해서 그러면 요거 놓고 삭제하고 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 여기 수강 확인인가 요거 누르면 본인이 신청한 그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서식이 않도록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크게 어렵지 않고 당부드리는 말씀은 너무 좀 첫날 안 된다고 막, 그러나 전화 주실 건 주세요. 그래야 저희 행정실에서 아니까. 예, 전화까지 없으면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전화는 주세요. 근데 너무 조바심을 내셔서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권인데요. 주차권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옆에가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대학으로 명이 바뀌었습니다만 1층 옆에 보면 주차관리소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주차관리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천대 모바일 신분증 앱스토어에서 이거 다운받으셔서 그거 보여주시고 1,000원 드리면 나가실 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주차관리소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속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주차요금은 5시간에 1,000원입니다. 5시간 10분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2,000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의하셔서 어쨌든 모바일 신분증 보여주시고 1,000원 주시면 된다. 그거 싫으면 가셔서 그냥 뭐 20장, 15장 이렇게 사오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제 학교에 오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재학증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겠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요 비전타워 B 구역이라고, 여기 어디냐면 그 바로 앞에 보시면 파스코지 있잖아요. 파스코지 뒤에 보면은 학생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자동 발급기가 있어요. 자동 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받는 거예요. 자, 화면 보여요. 가끔 이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받냐고. 자, 이게 홈페이지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유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주황색.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 수납도 요거 누르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주로 요거입니다. 증명서 발급에 글로벌 캠퍼스에 증명서 발급 여기 누르시면 거기 눌러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서티피한가요? 거기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본인 뭐 인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약간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여기 서비스 센터 거기,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도서관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대학원에서 학생증은 없습니다. 이걸 대신해주시면 되고, 도서관 건물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학교 그 맵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 중에 자원등록 이 부분은 요 번호로 전화하세요. 507. 네, 교내 번호 507호로 전화하면은 연대본부 등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당부사항은 특별하게 없고요. 각종 공지사항, 유심
좀 봐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매주일에 한 번 대학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캠퍼스입니다. 이게 성남대로죠, 그죠? 이쪽이 성남 분당 쪽이고 이게 서울 문정동 쪽이고요.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가천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 통로로에서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 이렇게 쭉 이 지하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이 건물은 사실 여기서 봤을 때 1층이 4층이에요. 여기가 사실 1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도로에서 봤을 때 여기가 1층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 4층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차를 갖고 오신다라고 하면 지하철로 오실 때 이렇게 해서 4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차를 갖고 오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실 거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죠? 요 건물로 들어가시면 지하 1층에 여기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1층, 지하 주차장 2층, 지하 주차장 3층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3층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우리 대학원 이 글로벌 센터에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3층과 여기 지하 1층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다 주차하시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혹은 2층과 3층이니까 걸어가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요 건물이 이제 가리고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는 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하시고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 이건 이게 중앙도서관. 그리고 운동치료 전공 수업은 교육대학원에서 우리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교육대학원 건물은 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 6층에 우리 김정호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특수치료학 전공 주임 교수님들 연구실이 쭉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이 건물입니다. 아까 주차관리소는 이 건물 여기 1층 몇 층 되겠네요. 요게 가천대학교의 심장부, 가천관, 공관 이렇게 있고 여기 12층에 이제 행정실이 쭉 있고 저희 특수치료대학 행정실이 요 건물 7층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어디가 있을까요? 예음홀? 오늘 이제 졸업식 했던 예음홀은 여기인가요? 여기 있고 이 건물에서 이제 여러분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비전타워 여기 지하 캠퍼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꼭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겠다는 분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8897이 우리 행정실 번호거든요. 750-8897-8898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저와 그다음 우리 조교 선생님이 아는 데까지 성실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없으시죠? 지기사항이 없으시면 궁금한 사항은 이제 주임 교수님들께서 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